소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함께하는 유럽기행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1편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2편에서는 독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맥주의 나라 독일입니다. 아마 독일하면 와인보다는 맥주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도 독일은 포도 재배 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국가이고 기후가 차갑고 일조량도 많지 않아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포도밭은 마지막 태양빛 한 줄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남쪽 경사면에 접해 있다고 하네요. 또 상당수는 강가 언덕에 접해 있는데 강 주변의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고 강물에 반사되는 햇빛까지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당분 함유량이 적고 대신 산도가 높은 것이 독일 와인의 특징이에요. 알코올 함유량도 8에서 10도 정도가 보통이라 대체로 가벼운 느낌을 주고 마시기 편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기온이 낮아서 레드와인용 포도 재배엔 특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데 그중 독일만의 독특한 재배법으로 만드는 와인이 있습니다. 늦게 수확한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슈페트레제, 병든 포도로 만드는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 자연적으로 동결돼 당분이 농축된 포도로 만드는 와인인 아이스바인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세 가지 와인은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뜻하면서 독일 최고급 와인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네요. 이따 제가 시음할 와인은 독일의 라인가우 산지의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요. 라인가우 지역은 독일 와인 재배 지역 중에서는 햇빛이 긴 편이라 독일 내 포도 재배 최적지이자 독일 와인 중에서도 가장 고급 와인 생산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와인 생산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라인가우 지역에서는 리슬링을 재배하는데요. 리슬링은 자연적으로 산도가 높고 과실 풍미가 풍부하다고 해요. 알코올 도수가 낮거나 중간 정도이고 바디감도 가벼운 편입니다. 라인가우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잘 익은 과일의 풍미와 적당한 산도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가진 와인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저도 빨리 마셔보고 싶어요. 맥주의 나라 독일이 아니라 그냥 술의 나라 독일이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소맥이 여러분도 맥주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형적 특색을 담은 이런 와인도 꼭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정 강화 와인의 대표 주자인 포르투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포르투갈입니다. 지금부터는 영국 왕실이 공식 축배 와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정 강화 와인인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 와인은 대표적인 디저트 와인이자 주정 강화 와인이에요. 디저트 와인은 식사 후에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와인으로 맛 자체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때 함께 즐기는 디저트는 식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와인보다는 덜 단 디저트를 먹는 게 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주정 강화 와인은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을 뜻해요. 이때 사용되는 브랜디는 반드시 포도로 만든 술을 증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최대 15%라면 주정 강화 와인은 15에서 22% 정도인 것이 특징입니다. 포트 와인이 유명해진 이유는 영국에서 포르투갈 와인을 마시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원래 영국은 프랑스에서 와인을 수입해 마셨습니다. 영국인들은 프랑스는 싫어해도 프랑스 와인은 아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영국과의 100년 전쟁 중 영국으로 수출되는 와인을 모두 금지시켜버려요. 더 이상 와인을 마실 수 없던 영국인들은 심각한 금단 증상에 빠집니다. 그렇게 프랑스 와인을 대체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포르투갈의 포르투를 발견합니다. 포르투는 일조량,
강수량 등 모든 것이 포도를 재배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와인을 배에 실어 영국에 보내는 동안 와인이 부패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독한 브랜디를 첨가하게 되면서 오늘의 포트 와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브랜디의 높은 알코올 도수가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독한데 단맛은 왜 날까요? 그건 발효 중인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해 효모의 발효를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의 당이 단맛을 나게 하는 것이죠. 포트 와인은 시가바 등에서 시가 한 대를 피우며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트 와인은 향과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이나 카라멜 등과 잘 어울리고 숙성이 잘 된 치즈와 함께 마셔도 훌륭하다고 하네요. 산딸기와 체리 같은 과일과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로 떠난 와인 기행은 만족스러우셨나요? 이제 각 나라의 와인 중 제가 소매기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와인을 소개해드리고 시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앞에 이렇게 잔뜩 놓여진 와인 보이시나요? 소매기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언급했던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산지 와인, 스페인의 리우아 산지 와인, 리슬링 품종으로 유명한 독일의 라인가우 산지 와인, 주정강화 와인의 대표 주자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을 하나씩 소개해드린 후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인을 선정한 기준은 첫 번째가 산지, 두 번째가 가격이었어요. 와인은 비쌀수록 맛있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적당한 가격대에도 정말 훌륭한 와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딱 우리 신입회원 소매기에게 적당할 것 같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약 3만원에서 5만원 선의 와인들을 주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와인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산지의 와인입니다. 사실 제가 한 잔만 마셔봐야지 하고 이 와인을 땄는데 이렇게 한 잔밖에 남지 않았어요. 소매기들한테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참고 남겨왔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있는 QR코드로 와인 라벨을 찍으면 이렇게 와인 평점이랑 순위,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보다시피 굉장히 상위권에 랭킹한 와인이에요. 가격도 33,000원밖에 하지 않는데 이 가격대에 이런 평점을 가진 와인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맛은 어떤지 한번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붉은 색깔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디감 있게 입에 감기고 산미도 적당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와인 스타일이에요. 남부 유럽 와인이다 보니 잘 익은 과일이 꽉 찬 풍미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이 와인이 정말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서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마셨을 때 맛 보고 놀라고 또 가격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저는 이 와인이 제가 마셔본 와인 중에 정말 베스트 안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와인바에서 드시면 7만원에서 8만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끼안티 와인의 특징이 까탈스럽지 않은 와인이라고도 했는데 이 와인이 딱 끼안티의 정석인 것 같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도 잘 모르는 분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와인은 스페인 리우아 산지의 와인인데요. 이자디 크리안자라는 와인입니다. 와인 라벨을 찍어보니 이런 평점을 받았고요. 가격도 36,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이자비 와인을 생산하는 아르테비노 그룹은
오랜 기간 스페인 미식 사업의 선두주자로 명성을 쌓은 안톤 가문이 설립한 회사라고 해요. 음식과의 마리아주가 최고라고 평가받는 스페인 와인인 만큼 더 기대가 되는데 한번 따라서 마셔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조금 미리 마셔봤습니다. 아까 이탈리아 와인은 좀 검붉은 색이었는데 이 스페인 와인은 좀 포도주스 같은 굉장히 맑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스파이시한 느낌이에요. 스페인의 강렬함이 느껴지고 눈앞에서 마치 투우 경기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스파이시는 와인 맛을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인데 후추 같은 향을 묘사하는 용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고 딱 마시는 순간 입안을 휘어감는 느낌? 살짝 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파이시 느낌을 아주 선호하고 제가 경험상 보통 스페인 와인 중에 스파이시한 맛이 나는 와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맛은 체리나 석류, 딸기 같은 붉은 과일 향과 맛이 나요. 보시면 색깔도 좀 루비색처럼 굉장히 너무 예쁘고 강렬한데도 바디감이나 산미 등 맛의 균형이 잘 어우러져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랑 스페인 와인 둘 다 남유럽의 레드 와인인데 특색이 굉장히 다르고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와인이 묵직하게 들어와서 깊은 여운을 준다면 스페인 와인은 강렬하게, 화려하게 마치 춤추면서 입장하는 듯한 느낌? 제가 고른 와인이지만 둘 다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화이트 와인의 왕으로 불리는 리슬링 품종의 고향인 독일 라인가우 산지의 와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와인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지만 독일 와인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화이트 와인 산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 것은 이 라인가우 산지 덕분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로버트 바일 라인가우 리슬링 카비넷이라는 와인으로 로버트 바일 와인은 독일 리슬링의 귀감으로도 평가된다고 해요. 특히 독일 와인 중에 여기 독수리 모양 보이시나요? 특히 독일 와인 중에 여기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는 와인은 최고급 와인 중 하나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비넷은 등급 중에 하나인데 독일 와인의 최고 등급은 당도에 따라 이 카비넷, 슈페트레제, 아우스레제, 베렌아우스레제, 아이스바인,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 이 6등급으로 나뉘거든요. 독일어 정말 어렵네요. 이 카비넷은 그중 가장 달지 않은 등급의 와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트한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카비넷 등급을 가져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도가 높은 등급일수록 가격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 와인을 52,000원 정도에 샀는데 그 다음으로 비싼 와인이 2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스위트 와인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 라인가우 리슬링 카비넷도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따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달큰한 향이 느껴져요. 원래 화이트 와인은 기본적으로 산미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이 와인은
적절한 당도랑 산미가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살짝 꿀이랑 꽃향과 맛도 나고 해산물이랑 마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스파클링 와인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가볍게 즐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괜찮다 싶은 화이트 와인을 못 드셔본 분들은 꼭 이 라인가우 산지 와인을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한번 당도가 더 높은 등급이 비싼 와인도 마셔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 다음은 주정 강화 와인의 대표 주자인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포트 와인에 관심이 있는 소매기 분들이 특히 많은 것 같으니 열심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와인은 크게 루비 포트, 토니 포트로 나뉘는데요. 루비 포트는 수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대형 오크통을 사용해서 공기 접촉도 적고 오크 영향도 적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밝은 루비색을 띠고 과일 향과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포트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 포트는 루비 포트보다 더 좋은 품질의 포도를 사용하고 소형 오크통을 사용해서 공기와의 접촉이 넓기 때문에 산화가 더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색깔이 호박색이나 옅은 갈색을 띠는데 이 때문에 토니 포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와인도 토니 포트인데 세계 1위 포트 브랜드인 크루즈 토니 포트 와인이에요. 색깔을 보면 이제 가까이서 보면 약간 흑설탕을 섞은 듯한 갈색빛도 나고 약간 위스키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답내가 코를 찌르는데 마치 설탕에 절인 레드베리 향 같습니다. 맛도 향처럼 굉장히 달콤하면서 와인 특유의 산미와도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포트 와인은 디저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와인인데 포르투갈 와인을 마시니까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술이나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포트 와인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다. 네, 지금까지 1편과 2편에 걸쳐 와인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음하는 시간까지 가졌고요. 요즘 여행도 가기 어려운데 잠시나마 제 영상을 보며 여행 같은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소매기 분들과 함께 와인바에서 다양한 와인과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본업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